자,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아마 추상 클래스를 잘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추상 클래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추상 클래스 왜 쓰냐? 라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추상 클래스를 왜 씁니까? 라고 하면 딱 답이 나와야 되는데, 추상 클래스는 좀 이상한 애예요. 왜냐면 추상 클래스 안에는 이런 추상 메소드라는 애가 들어있어요. 추상 메소드는 선언은 되어 있지만 구현이 되어 있지 않는 애예요. 쉬운 얘기로 이렇게 퍼블릭 보이드 드로우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적어 놓은 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추상 메소드라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abstract라고 적어요. 자, 그래서 추상 메소드 선언은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야 되고요. 키워드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의 특징은 추상 메소드는 서브 클래스에서 반드시 오버라이딩해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희가 이제 추상 클래스라는 걸 만들 건데, 추상 클래스도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추상 클래스는 기본적으로는 추상 메소드를 하나라도 가지면 이게 추상 클래스가 돼요. 저희가 좀 이따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추상 메소드가 없어도 그냥 앱스트랙트로 만들 수 있어요. 어쨌건 희한한 특징을 가진 애가 추상 클래스예요. 자, 추상 클래스의 두 가지 사례가 이거예요. 요 안에 요렇게 지금 보듯이 요 안에 요렇게 추상 메소드를 가져서 이렇게 추상 클래스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무 문제도 없지만 그냥 얘가 이렇게 추상 클래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쨌건 두 가지 다 방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렇게는 잘 안 만들어요. 보통 요 경우에 추상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추상 클래스의 특징은,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객체를 못 만들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추상 클래스 왜 만들어요? 왜 필요해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계층적 상속 관계를 갖는 클래스 구조를 만들고 싶을 때 써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설계와 구현을 분리하고 싶을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설계와 구현. 자, 저희가 간단하게 하나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닫으시고요. 저희가 여기에다가 오른쪽 버튼 하나 만들 거고요. 뉴 해가지고 저희가 추상 클래스를 만들니까 여기다가 abstract라고 적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abstract라고 적으면 요게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뻘겋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s 정도 하나 더 붙일 거라고 했죠. 이렇게 abstract라고 넣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추상 클래스를 만들 건데, 저희가 추상 클래스를 이름을 아무 이름에 써도 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요걸 하나 만들게요. 클래스로 만들 거고요. 저희가 추상이라는 의미로 A라는 글자를 하나 넣을 거고요. 계산기, 칼크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자, 일반적인 클래스에는 저희가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인트형으로 낸 A 같은 필드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Alt Shift S 해가지고요. getter setter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 필드 A에 대한 getter setter도 이렇게 막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면 별 문제 없거든요. 그죠? 그럼 이게 추상 클래스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그죠? 숙제로 덧셈 기능이 있는, 혹은 사칙 연산이 가능한 계산기를 하나 만들어 오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사칙 연산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아마 여러분 다 알아요. 사칙 연산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다는 거.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여러분이 작업을 하는데, 여기다가 public, return type로는 int, 어떤 사람은 함수를 add라고 적고요. int x, int y. 이렇게 적은 다음에, 여기다가 return을 x 더하기 y로 하는 이런 깔끔한 덧셈하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저희 반 친구들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여기다가 덧셈 만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플러스로 만들어 오는 친구가 있어요 꼭. 그죠? 또는 어떤 친구는 더하기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온 친구도 있어요.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나 혼자 계산기 만들 땐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 보고 4치 연산기를 만들어 온다 오라고 한 다음에 저 클래스를 이용해서 뭐 다른 연산을 하는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드세요 라고 했는데 자 그때 더하기 하는 거 이용해서 하세요 라고 할 때 저는 호칭을 add라고 해야 돼요 플러스라고 해야 돼요 더하기라고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방식하고 얘가 쓰는 방식이 다르거나 막 이런 일이 막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뭘 하고 싶냐면 어떤 룰을 정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를 여러분이 이제 add라고 이렇게 넣게 하고요. 요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주는 그 과제에다가 제가 요 부분에 구현은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구현을 날려버려요. 이 구현은 날려버리고 구현이 날라가면 여기가 막 에러가 막 장렬한데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중괄호를 하고 써야 되는데 저희는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이고요. 얘는 일반적인 메소드랑 좀 다른 애기 때문에 여기에다 뭐라고 하냐면 추상이라는 의미의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요. 그럼 요 놈이 이제 드디어 뭐가 되냐면 추상 메소드라는 게 돼요. 추상 메소드. 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추상 메소드를 가진 클래스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여야 돼요. 그래야 얘가 빨간색의 그 구렁텅이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여기에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안 만들면 얘는 계속 에러가 장렬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죠? 우리가 일종의 프로토타입처럼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선언부만 있는데 앱스트랙트라고 안 줘도 에러가 장렬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요런 규칙에 의해서 얘를 만들었어요. 자, 요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면 요 옆쪽에 보시면 저희가 여기가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문자 A가 하나 붙어요. 일반적인 클래스랑 다르게 대문자 A가 붙는 추상 클래스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New 클래스 저희는 리얼 클래스라고 해서 리얼 칼크 실제 계산기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자 계산기를 만들고 싶은데 이 계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과제로 여러분 무조건 제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드세요 라고 하면 extend a calc라고 하는 애를 붙이는 순간에 여기는 무조건 에러가 빵 떠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뭘 안 해서 여기 있는 a calc에 가서 보면 이런 구현이 안 된 메소드가 있잖아요. 구현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얘를 메모리에 올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얘는 저거를 해결하려면 여기 마우스 가져가면 여기에 뭐래요? add unimplemented method라고 해서 구현 안 된 메소드를 구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현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진짜 구현은 여기가 뭐예요? 여기에다 x 더하기 y를 해서 진짜 덧셈 동작을 해야 되죠. 근데 최소한 얘가 여기에다 제로를 넣어도 구현이라고 하는 이유는 얘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자 두 개를 받고 하나의 정수 타입이 리턴되면 돼요. 그래서 이걸 구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x 더하기 우리는 y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얘 싫어 그러고 얘를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백날 퍼블릭 뭐 int형의 플러스라고 하는 애를 만들고 방금 했듯이 int x int y에
뭐 이렇게 리턴에 x 더하기 이거 쓰지 마세요. 지워버릴 거니까. y라고 백날 넣어봐야 난 이게 분명히 덧셈 하는 거라고 했지만 얘의 업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얘가 이 빨간 줄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에다가 위에서 만들지 않은 애들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쓰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가서 저희가 오른쪽 버튼 new 그리고 클래스로 메인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메인도 하나 더 붙였어요.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A 칼크라고 하는 애로 계산기 칼크라는 애를 하나 만드는데 여기다 new A 칼크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거 100% 에러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 수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죠? 자, 얘가 잘 보세요. 지울 거긴 하지만 잘 보세요. 얘가 객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에 있는 애가 어너미너스 이너 타입이라고 해서 이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얘가 생성될 때 이 부분을 직접 구현하는 수밖에 없어요. 구현을 하면 그때 너를 메모리에 올려줄게요. 만약 이 부분이 빠지면 이건 무조건 에러예요.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객체를 못 만드는데 이렇게는 객체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는 이게 없이는 객체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네가 얘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객체를 이렇게 안 만들었던 구현되지 않은 부분을 구현하면 너를 메모리에 올려줄게 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뭘 써요? A 칼크가 아니라 리얼 칼크라는 애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칼크에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여기 보시면 abstract로 된 add라고 불리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10을 넣고 20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고, 자, 이 add라고 하는 애는 리턴 타입이 정수형이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int형의 result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받아오고 아래서 sysout으로 해서 result는 더하기 result 이렇게 해서 결과를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돌리면 얘가 정상적으로 뭐 결과는 30 이렇게 찍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내가 컴파일 타임에 눌러보면 누구예요? 이 추상 클래스에 있는 이 추상 메소드가 보여요. 근데 얘가 실제로 뭘 부른다고요? 이 리얼 칼크에 내가 만들어 놓은 요 애들을 부르는 거죠. 뭐에 의해서? 동적 바인딩에 의해서. 그죠? 저희가 동적 바인딩을 괜히 배운 게 아니라 요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왜냐면 추상 클래스라는 애를 써서 여러분이 이제 뭔가를 만들 건데 그렇게 만들어서 써도 얘가 이렇게 연결해서 부를 수 있어요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숙제를 낼 때 이렇게 내진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애를 이렇게 짠짠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서브 원래 나누기는 더블 값이 나오는 게 맞는데 그냥 뭐 인트라고 칩시다 우리가.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메소드가 몇 개가 됐어요? 4개가 됐죠? 메소드가 4개가 되는 순간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4개로 만들고 여기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얘는 또 어떻게 해요? 여기가 에러가 장렬하겠죠? 이유는 여기에 이런 플러스는 사실 의미 없고요. 얘는 저 빨간 줄 아무 의미도 없고 얘의 중요한 거는 여기 중에 구현 안 된 나머지 애들 이런 애들을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벗어난다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저주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저희가 여기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추상 클래스는 왜 쓰냐면 설계하고 구현을 분리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우리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지금 봤듯이 add, sub, mul, div로 나눌 거예요 라고 하고 여러분한테 저 추상 클래스를 던져드리고 과제로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저 함수를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한 거예요? 제가 설계를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상속받아서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슈퍼 클래스에서는 개념적인 특징을 정의했고요. 서브 클래스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이제 만드시면 돼요. 자, 추상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는데, 자, 저희가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추상 메소드를 구현했죠.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놈이라도 안 하면 그 놈도 추상 클래스가 돼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서브 클래스에서 추상 메소드를 다 구현하면 그 서브 클래스는 이제 더 이상 추상 클래스가 아닌 상태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제가 난 이거 귀찮아 이러고 아무리 숙제가 4개지만 나는 2개만 할래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에 얘를 날려버리잖아요. 얘를 날려버리고 저장을 하는 순간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에러가 뜨죠. 왜요? 구현 안 되는 애가 2개가 다 있으니까. 근데 얘를 벗어나게 할 방법이 있긴 있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기에다가 다시 abstract라고 적어서 얘 역시 뭐예요? 추상 클래스로 만드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 에러는 없었지만 이걸 저장하는 순간에 여기는 풀리는데 여기가 에러가 떠요. 이유는 얘는 추상 클래스로 객체를 못 만드는 그 원칙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업보를 풀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다시 오른쪽 버튼에 뉴의 클래스에 뭐요? 리얼인데 진짜 리얼인 칼크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니시를 했더니 리얼 칼크라는 애가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익스텐즈 아까 이름이 뭐였어요? 리얼 칼크라는 애가 이렇게 붙으면 얘가 다시 업보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얘는 어때야 돼요? 얘의 그 메소드 구현 못한 한을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다 구현이 돼야 뭐야? 얘가 이제 세상에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얘는 누구로 만들어요? 객체를 리얼의 리얼 칼크로 만들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리얼 칼크에 있고 얘는 add의 구현은 리얼 칼크에다 구현을 했고요. 실제 객체는 리얼 칼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요 아래서 만약에 저 칼크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나누기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때 바라보는 요 div는 누구예요? 리얼이 아니라 뭐야? A 칼크가 바라봐줘요. 여기다 10하고 뭐 2 뭐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처리를 해도 문제는 없어요. 자, 얘는 결국 누구한테 쫓아갈 거예요? 여기에 있는 구현된 애를 자동으로 찾아가서 구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상속을 배우고 업캐스팅을 배우고 오버라이드를 배우고 동적 바이딩을 배웠던 이유예요. 그죠? 그래서 요 추상 클래스를 쓰고 싶은 거예요. 추상 클래스를 잘 쓰기 위해서 저희는 그리고 이 추상 클래스가 여기 바라볼 때 분명히 앱스트랙트 하지만 구현된 놈이 있다면 걔한테 날아가서 처리가 되는 상황을 보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런 예제가 있어요. 이거 이제 눈으로 보셔도 할 수 있어요. 얘가 추상 클래스였고요. 추상 클래스였고 뭐 여기 봤더니 뭐 여기 넥스트라고 하는 애가 등장을 하고 뭐 그냥 기본 객체 만드는 생성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추상 메소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 추상 메소드가 뭐로 돼 있어요? 드로우로 돼 있죠. 자, 그런데 요 아래서 내가 이 추상 클래스로부터 만든 변수에다가 추상 클래스 객체를 넣으려고 해요.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에러가 떠요. 그럼 이 에러 메시지 보시면 아, 얘가 잘못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되기 위해서는 구현을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애 중에 저희가 쉐이프 가지고 하던 애가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추상 클래스로 이제 변경을 해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가서 한 번만 해볼게요. 메인이 에러가 뜨죠? 에러 없죠. 자,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 다이나믹 바인딩이라고 하는 애를 여기 위에다 뽑아놨는데 위치를 좀만 바꿀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너무 이래저래 너무 지저분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여기 인헤리턴스라는 데다가 오른쪽 버튼에서요 뉴에서 패키지로 베이직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뽑을게요. 그래서 상속에 제일 기본 되는 애들은 요만큼 잡아다가 여기다 이제 밀어 넣을게요. 밀어 넣었고요. 자, 저희가 이 다이나믹 바인딩 했는데 다이나믹 바인딩이 지난번에 요거 오버라이드 하면서 했던 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를 잡아다가 근데 하지 말고 제 거 보세요. 일단 얘를 잡아다가 여기다 이제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요 계층 아래다 넣으려고 여기다 딱 넣으면 얘가 쇽 들어가면 좋은데 얘가 이런 식으로 카피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복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단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기 아래다가 여러분이 뉴에서 직접 패키지 하나 만드시고요. 오버라이드 점 저게 이름이 다이나믹 바인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애를 잡아다가 요 안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요로 쇽 잘 왔어요. 여기 있는 애 이제 필요 없거든요. 여기는 필요 없는데 저희가 요 동일한 일을 추상 클래스에서도 다이나믹 바인딩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도 일단 요거 먼저 없애시고요. 없애버리고 자, 여기 가서도 저희가 오른쪽 버튼 뉴 하고 패키지로 점 누르시고 다이나믹 바인딩이라고 이렇게 넣어서 공간 만들어 놓고요. 이번엔 여기에 있는 애를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있는 애를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가서 찍고요. 컨트롤 V라고 하시면 얘가 여기 이렇게 샥 복사가 돼요. 똑같은 코드니까 저희가 여기다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자, 저희가 지난번에 봤는데 여기 보면 뭐 서클이라는 애 있었고 라인이라는 애 있었고 렉탱글 있었고 쉐이프라는 애가 있었어요. 자, 근데 누군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쉐이프가 뭐죠? 쉐이프를 그린다는 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도형을 그린다는 게 뭐죠? 여러분 어떻게 그려요? 어떻게 그려야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렇게 쫙 손을 이렇게 그으면 그건 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누가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면 그거는 사각형이잖아 라고 하는 거고 누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 그건 원이잖아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쉐이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쉬운 얘기로 큰 의미가 없는 애예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는 근데 진짜 사각형이나 삼각형이나 원이나 라인에 가서는 진짜 그려야 되잖아요. 걔네는 적어도 동일한 동작으로 동작은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구현은 지워버리고요. 요 앞에다가 어떻게 해요? abstract라고 해서 이걸 추상 메소드로 만들어 버려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상 메소드를 갖는 클래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추상 클래스로 변경을 하셔야 되죠. 맞아요? 자, 변경이 되면 자, 이 추상 클래스를 저장하는 순간에 어디선가 에러가 뜰 거예요. 가서 봤더니 얘는 왜 에러가 뜨죠?
얘는 그죠? 얘는 추상 클래스인데 객체를 만들고 있으니까 애가 같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여기를 샥 해가지고 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샥 날려버려야죠. 아니, S는 두고 샥 날려버릴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면 여기를 지난번 이렇게 해서 C를 S에다 넣고 했는데 저희는 그냥 여기를 S로 이렇게 넣으면 그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업캐스팅에 의해서 서클과 라인과 렉탱글을 다 받았고요. 얘네들 최상위에 쉐입이 있기 때문에 쉐이프에 있는 드로우를 다 바라보면서 호출하지만 최종 결과는 뿅 돌리면 최종 결과는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서클, 라인, 렉탱글을 다 찍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저희가 굳이 아무 기능도 안 할 쉐이프를, 그죠? 쉐이프를 만들 필요 없이 그런 클래스는 설계 관점에서만 뭘 해요? 드로우라고 하는 메소드를 주고요. 이거를 상속받는 나머지 애들, 이런 서클이나 렉탱글 같은 애들이 얘를 어떻게 해요? 구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걸 상속받는 순간에 얘를 구현 안 하면 이렇게 에러가 장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이걸 구현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를 여러분이 하고 그거에 대한 구현 부분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될까요? 이게 우리가 뭐예요?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잘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간단한 예제로 칼큘레이트 하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그냥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면 이제 다음엔 인터페이스인데 일단 오늘은 추상 클래스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